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매를 위해서 오늘 매매하신 분들 고생 엄청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했고 어제 기도한 것에 비해서 타점들도 좀 어려웠다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되게 지루하게 어떤 우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 초보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숙제 영상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이 발생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숙제 영상입니다. 그러면 HTS를 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32 종목들을 놓고 보는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조금 더 종목을 넓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제 화면이 이게 모니터가 24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3위 우리로라는 종목까지 보이네요. 그 밑에가 일동제약이네요. 일동제약까지 보겠습니다. 44위. 44위 일동제약을 딱 열었는데 마침 3분 70억이 첫봉에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는 거래대금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봉에 3분 70억이 나오고 피봇 2차 저항도 돌파를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대금이 싹 마르면서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죠. 재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이 여기고 쭉 그어 놓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피봇 2차 저항선을 살짝 이탈을 했지만 다시 올려주고, 그때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재돌파도 안 되었고, 그러고는 다시 하락하면서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22평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재차 큰 상승이 한번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 3분봉 캔들 하나가 재돌파 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패턴이 완성되면서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2만원 가격 위에서 잘 지켜주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은 거래대금 상위 30위 밖이지만 어쨌든 3분 70억 검색된 종목이고 올라갔고, 이 패턴은 패턴이라 어떤 패턴일까 이름을 정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형태의 패턴이죠. 데드크로스 패턴이라면 여기서 상승해서 돌파를 했었어야 하고, 22평 터치 패턴이라면 52평이 22평 터치하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22평 터치 패턴이라고 불러도 되고 데드크로스 패턴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횡보가 조금 길었고, 저는 이걸 질질 패턴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동제약이 이렇게 7번 아이언 패턴을 만들어 줬고요. 우리로라는 종목입니다. 우리로라는 종목은 영역으로 보면 오늘 강의도 있었지만 영역으로 보면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만 움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우리 검색기 기준으로 보면 검색이 되지 않았죠. 3분 70억 요 라인입니다. 검정색 라인. 3분 70억 요 정말 아깝네요. 그죠? 근데 이때 3분 70억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가격 라인이 여기인데, 그죠? 이게 재돌파가 안 이루어졌죠. 질질이로 올라가다가 재돌파가 안 이루어진 굉장히 야속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로라는 종목은.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이 안 나왔고요. 두산 우선주는 그냥 하락. 넷마블도 피봇 2차 저항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탈했다가 22평 터치로 그냥 본전 자리만 주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질질이로 올라가는 패턴은 보입니다만은 3분 70억 검색기에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5만원, 네, 라운드 피겨와 호가 단위 변동 구간을 이렇게 수월하게 잘 뛰어넘고 네, 올라갔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5만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익숙한 가격이었나 봅니다. 42는 GRE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고 여기 3분 70억에 검색이 됩니다. 그곳이 여기 오늘의 고점이죠. 아쉽게 GI 이노베이션은 여기서 끝입니다. 39위는 라이트론이라는 종목이고 거래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죠. 사실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게 전부죠. 오늘 거래대금에 다.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상한선 패턴으로 한 번 더 주고 가는 그게 끝인 네. 그리고는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 자리를 재돌파를 하는 네. 거래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얘는 7번 아이언 패턴 이전에 5가지 패턴 플러스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뛰어넘기 위해서 거래대금이 출현하였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출현하면서 뛰어넘는 과정에서 잠시 살짝 눌러주고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이 잠깐 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한선 패턴을 보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이 상승 자체가 앞부분에서 어떤 큰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가운데에서 일부분이라면 내가 잡은 이 상승이 막차가 될 수도 있다.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라이트로는 상한선 패턴으로 짧게 주고 갔고요. 38위는 이노 시뮬레이션인데요. 거래대금은 오전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피봇 2차 저항선에 저항만 받고 하락했습니다. 37위 메디톡스 피봇 2차 저항선 아래죠. 36위 3기 EV 3기 EV도 이렇게 질질 패턴 그죠? 질질 패턴으로 상승 그냥 질질 패턴으로 상승 중에 잠깐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질 패턴으로 상승하지만 거래대금이 그렇게 우리 3분 70억에 검색될 만큼 거래대금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질질 패턴으로 상승한 그 자리를 재차 돌파를 하지 못하고 3분 70억 검색기에 떴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종목이죠. 35위 신성 델타테크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고요. 34위 하나마이크론 역시 7번 아이언 패턴과는 거리가 멀고요. 33위 차바이오텍 어제 상한가를 갔었나? 상한가 못 갔구나. 어제 강한 상승이 한번 있었고 오늘은 그 상승 밑에서 하락으로 마감되었네요. LNF 피봇 2차 저항선 아래 DR텍 피봇 2차 저항선 아래 유한양행도 피봇 2차 저항선 돌파 못했죠. 29위 에코바이오는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하고 실패. 이거 돌파한다고 마음 급하다고 여기 부여잡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이미 질질 패턴으로 그죠? 상승을 해서 여기 끝나는 지점인 거죠.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된 여기 검색됐죠. 이 시점이 오늘 패턴이 완성되는 가운데서 내 눈에 띈 건가?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 상승은 상승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저항이 어디인지 재빨리 찾아서 이 저항들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피봇 2차 저항선이죠. 딱 그냥 여기는 저항 자리겠구나. 그럼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지 저항을 맞고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을 지지하고 재차 돌파하는지 그때 우리가 뭔가 패턴을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발생되지 않았고요. 28위는 SPG라는 종목인데요. 피봇 2차 저항선 아래죠. 27위 캠시스라는 종목이고 여기서 3분 70억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 3분 70억 검색되는 시점은 검색된 이 캔들은
오전에 상승 이후에 S 패턴으로 패턴이 완성되어서 올라가는, 오늘 패턴이 벌써 하나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그 상승 중에 있고요. 이 상승 중에는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니 지켜봐야겠죠. 지켜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하락을 하고, 네, 하락하는 부분을, 네,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재차 돌파를 상승하는, 네, 약간 상한선 패턴 같기도 하고 S 패턴 같기도 한데요. 상한선 패턴으로 좀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S 패턴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셨다면 뭐 그것도 잘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핑이 약간 S자로 그리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 6번째 이제 뭐 돌아 나가니까 상한선 패턴은 하나, 둘, 셋, 넷에 돌아 나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S 패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검색도 되었고 피봇 2차 장선 영역 위에서 캠시스는 패턴을 주고 갔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발생되었고 S 패턴이라고 할게요. S 패턴으로 7번 아이언 패턴을 주고 간 종목이고 19,000 얘가 2,000원이 또 이제 딱 여기, 네, 라운드 피겨이면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이런 단위에서 이렇게 바뀌나, 어쨌든 얼마 단위로 바뀔 거예요. 아마 2,000원 이상에서부터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미리 겁을 먹고, 여기 2,000원이죠. 여기를 2,000원 좀 찌르고 가지. 찌르지도 못하고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 없이. 보이시죠? 네. 7번 라인 패턴 나온 종목입니다. 캠시스. 26위는 엑세스 바이오인데요. 참 야속한 종목입니다. 캔들만 놓고 보면 여기를 이렇게, 그렇죠, 돌파를 하죠. 여기 거래대금도 쫙 터지면서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게 S 패턴. 뭐 S 패턴이죠. 22평 터치는 안 했으니까 S 패턴처럼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문제는 뭐냐,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얘가 검색이 안 됐어. 여기서 검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검색이 됐다. 검색이 된 시점에 이 캔들은 어떤 캔들이냐? 이미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캔들이구나.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7번 아이언 패턴은 검색되고 그 검색된 캔들이 피봇 2차 장선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그 검색된 시점 이후 상승이 나오고, 그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조정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재돌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패턴이 7번 아이언 패턴인데, 이 엑세스 바이오는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네, 패턴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가 재돌파를 해야 될 기준봉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잡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패턴이 아마 이미, 요런 패턴들은 22평 터치나 22평 터치에 좀 가까운 S 패턴들 혹은 질질 패턴들이 이미 눈에 익으신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의 패턴에는 맞진 않지만 이미 5가지 패턴이 눈에 익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가 되었을 것 같네요. 25위 텔레칩스는 여기죠. 재돌파 가격이, 재돌파가 오늘 없었습니다. 24위 LG 에너지 솔루션 피봇 2차 장 맞고 그냥 그대로 하락. 23위 가온 칩스 피봇, 2차 장선 위에는 있지만 옛날 거 옛날 거 지울게요. 피봇 2차 장선 위에는 있지만 검색이 여기서 됐습니다. 검색된 시점이 오늘의 고가. 그래서 없다. 22위는 흥구석유라는 종목이고 검색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검색이 이루어지고, 네, 조정을, 여기서 요것을 상한선 패턴으로 만약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셨다면 아마 조금 고생을 하셨을 것 같네요. 네, 그쵸. 그래서 요렇게까지 올라간 것까지 양봉까지 다 보고 하락했다가 피봇 2차 장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22평 터치 패턴으로 오늘 종가 이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거래량이.
대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은 여기서 발생이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22평 터치 패턴으로 이렇게. 네. 캔들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했지 52평이 22평을 데드 크로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22평 터치 패턴입니다. 21위는 금량이고요. 그냥 쭉 내려갔죠. 피봇 2차 저항선 아래. 22는 현대오토웨버 피봇 2차 저항선 저항에서부터 하락으로. 19위 루닛은 네, 해당 사항 없고요. 삼성 SDI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해당 사항 없고 16위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냥 상한가. 그쵸? 그냥 상한가. 그래서 재돌파가 없는 종목입니다. 15위 퓨런티어는 여기서 검색입니다. 상한가. 그쵸? 그래서 재돌파가 없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는 7번 아이언 패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위 포스코 퓨처엠도 7번 아이언 패턴 후보에도 못 꼈고요. 네이버는 여기서 돌파를 했네요. 그죠? 검색되면서. 그러면 여기를 돌파 기준 가격 1태고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이렇게 돌파를 하는 질질이 패턴으로 올라갔네요. 그죠? 하지만 네,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넉넉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수익률은 그렇게 많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이 캔들이 너무 좀 그렇죠. 다 도지형 캔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2위 포스코 DX도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머물렀고요. 11위 영풍재지도 마찬가지로 피봇 2차 장선 아래. 10위는 SK하이닉스 피봇 2차 장선 아래고요. 9위 에코프로 PM도 역시나 해당 사항 없습니다. 8위는 파두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살짝 때렸죠. 또 여기 살짝 넘겼죠. 되게 어려운 종목이었을 겁니다. 파두라는 종목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여기가 47,100원 정도 오늘 고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미 오전에 여기 고가에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일봉상. 그럼 일봉상 이렇게 5위평을 타고 올라가는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굉장히 이쁜 그림. 그리고 여기 고가까지 왔고 이 47,100원은 이날 고가 46,85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고가 갱신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 고가 갱신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피봇 2차 장선 아래 넘길 듯 말 듯.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다가 다시 넘기는 것처럼 들어왔지만 거래대금이 혼자 들어왔어요. 야, 뭘 믿고 혼자 이렇게 1대 17로 싸울로 온 건지, 네. 그러다가 살짝 눌러주고 또 들어오는 척하고, 네. 한 번 더 베이크를 주죠. 개미들이 딱, 네. 매달리기 좋았던 일본과 분봉의 모습들 감질나게 만드는 그런 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찔러주고 다시 한번 찔러줄 때,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이렇게 또 조정받죠. 그러면 요때 이제 또 못 나가면 물타기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저점 살짝 찔러주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본전 자리 안 주죠. 물론 물타기를 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전 자리 안 주죠.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시작가까지. 시작가 이탈해버리죠. 그냥. 네, 오늘 그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네,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거래대금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얘네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캔들만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대금도 뛰어넘어야 적어도 이만큼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적어도 얘네들의 어떤 일부분만큼이라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줘야 뭔가 한번 붙어볼 만한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페이크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갔다.
페이크 나왔다. 여기 장대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장대. 진짜 제대로 막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거래 대금만큼. 그래서 파파팍 올라가서 47,000원 위에 또 5만 원 있잖아 또. 5만 원까지 갔다가 막 하는 어떤 그런 치열한 전투 속에 장대 양봉 터지고 그 장대 양봉 이후에 상한선 패턴이든 S 패턴이든 뭔가 터지면서 우리한테는 그때 패턴이 나와줬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면서 여기 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가까지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일단 파두는 7번 아이언 패턴 안 나왔고 돌파 매매 어설프게 하신 분들에게는 무덤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셀바이오 이걸 넘긴 거라고 봅시다. 조정이 없죠. 그냥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뭐죠? 여기까지가 기준봉인 거죠. 이후에 검색도 되었으니까 이후에 없죠. 없습니다. 이후에 자 박셀바이오는 우리가 검색은 이미 여기서부터 됐어요. 그죠? 근데 피봇 2차장은 여기서 돌파를 하죠. 검색되고 피봇 2차장 돌파를 하는 여기 이 캔들은 전부 다 이 질질 패턴의 완성이죠. 질질 패턴이 얼마나 세게 올라갔으면 VI 변동성 완화 장치로 5만 원을 그냥 넘겨버리고 갭으로 그리고 쏴버린 거죠. 상한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갑자기 6%, 7%, 4%, 5% 그죠? 여기 5%, 6%에서 놀던 종목이 갑자기 25%까지 간 거야. 얘가. 그쵸? 그래서 오전에 바이오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가려나 이랬는데 얘가 이렇게 가길래 농담 삼아서 제가 우와 박셀 바이오가 그 캡틴 마블인가? 갑자기 나타났어. 이렇게 쑥 날아가는 캡틴 마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기대하고 들어온 분들 전부 다 털어버리고 나가는 우와 오늘 음봉이죠. 네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없습니다. 박셀 바이오는. 야 이런 꼬리를 달다니.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피봇 2차 장선 아래. 5위는 두산. 네. 어제는 힘이 좋았는데 오늘은 힘이 없네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위는 포스코 홀딩스 피봇 2차 장선 아래 있고요. 3위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고 어제는 알테오젠 제가 설명드릴 때 어제 말씀드렸죠. 네, 3분 70억 검색된 시점이 오늘의 고가입니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3분 70억이 검색되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잠시 눌러주면서 무슨 패턴? 상한선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상한선 패턴으로 상승한 끝 지점을 다시 여기서 S 패턴으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S 패턴의 상승이 거래대금이 연속으로 얘네들처럼 뭐 빨간색, 검정색이 좀 섞여서 많이 좀 들어왔으면 S 패턴으로 많이 올라갔을 텐데 좀 쉬어가려고 했는지 이내 하락을 하면서 근데 이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2평을 가로로 놓으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파동을 형성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질질이죠. 질질거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질질 패턴 한 번 더 발생을 해 줬습니다. 상한선 패턴, S 패턴 짧게 뭐 질질 패턴 이렇게 좋네요.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어제는 우리 7번 아이언 패턴에 합당하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오늘은 충분히 7번 아이언 패턴에 걸맞는 그런 주도주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아이언 패턴 주고 갔고요. 2위는 삼성전자인데 8,200억이면 이젠 다들 아시죠? 네, 바코드. 계산할 때 삐빅빅. 네. 그 다음에 1위는 에코프로 1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피봇 2차 장선이 보이지 않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알테오젠을 S 패턴으로 매매를 하고요. 매수를 하고요. 매매가 아니고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안 했습니다.
좀 더 세게 올라가기를 바랬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고요. 아,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싶었는데, 알테오젠 이외에 이 시간대에 좀 세게 간 놈들이 있었어요. 바이오. 그게 박셀바이오랑 하나 더 있었는데. 엑세스바이오인가? 엑세스바이오가 이미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가? 아니다. 박셀바이오랑 엑세스바이오랑 그 다음에 0198을 제가 이렇게 같이 돌려봤는데 차바이오텍인가? 하여튼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이 시간대에.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알테오젠이나 박셀바이오나 차바이오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이 점심시간장 여기를 지배를 하려나? 그래서 상한가가 한 개 나오긴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그때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려나? 이러면서,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든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든 하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여기 이 자리가 그렇게 조금 버리기는 조금 아까운 자리?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셀바이오 나락가고 엑세스바이오도 흐지부지하고 그러다가 얘가 여기서 힘을 쓰길래 와, 역시 아침부터 쏘던 놈이 대장을 하려나 보다. 알테오젠 상한가 가는구나. 가자. 이랬는데 65,000원 이 부분을 했어요. 이제 65,000까지 왔죠. 이제 그래서 25% 정도 구간이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주봉을 봤습니다. 주봉을 딱 봤는데 65,000원 주봉이 여기 딱 그냥 딱 건들리더라고요. 이게 거래량으로는 뭐 형편없지만 비교할 것이 안 되지만 주봉을 그냥 봤는데 그냥 이게 딱 건들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게 딱 싫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저의 매도 관점은 딱 그거였습니다. 그냥 저게 주봉이 65,000원 여기에 딱 건들려져 있길래 그래서 그냥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상한가 못 가겠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홀딩의 근거는 박셀바이오랑 바이오들이 오늘 시장을 장악하려나 오늘 시장 정말 안 좋은가 보네 라고 해서 일단 한번 버텨볼 만하다. 더 이상 안 내려가니까 그 생각을 했고요. 뭐 내려갔다면 당연히 손절을 했었어야겠죠. 그리고 박셀바이오도 나락가고 엑세스바이오도 흐지부지 하길래 역시 알테오전이 가는가 보다 하고 하는데 올라가더라고요.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근데 상한가를 가자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여기쯤 와서 주춤하길래 여기서부터 이미 이제 주춤한 모습이 보여서 하길래 주봉 일봉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봉을 봤는데 여기가 일단 앞에 주봉의 꼬리에 건드려지는 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앞에 뭐 그런 것들 있으면 일단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거 알테오젠 매매 흔적 잠깐 한번 살펴보셨고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어제 미국 시장을 안 봐가지고 어제 제가 그냥 밤에 일찍 자는 바람에 근데 아침에 보니까 나스닥이랑 뭐지 미국 시장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스닥이랑 어디지? 그냥 그 대형주들이 있는 곳. 거기랑 좀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좀 따로 논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어쨌든 미국 시장이 어제 좋았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러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되게 주목받았던 종목이 테슬라였잖아요. 테슬라가 어제 정말 많이 상승을 했다는데 테슬라 상승하면 우리는 무슨 종목이 상승했었죠? 과거에는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차전지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하느냐,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 끝나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본 내용을 보니까 어제 테슬라 상승한 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네이버에다가 테슬라라고 검색을 해보니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400달러 간다라고 뭐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어제 올랐던 거고, 그리고 여기 뉴스가 하나 있네요. 또 테슬라발 호재에 자율주행이 웃고 2차 전지는 울었다라고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가 5천억 달러로 평가받는 호재로.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올랐는데 우리나라에 2차 전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테슬라가 오르면서 이 뉴스 재료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 붙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꿈을 딱 거렸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오늘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보면 있나요? 있겠죠? 가온칩스 이런 건가? 캠시스 뭐 이런 거겠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랑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4%. 에코프로도 5%, 에코프로 BM 4%, 포스코 DX 마이너스 7%.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포스코 퓨처에 마이너스 2.5%, 삼성 SD 이것도 배터리인가? LG 에너지 이것도 배터리인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왜 떨어졌느냐 오늘 갑자기. 그래서 또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는 그 기사가 어디로 갔냐, 여기 있네. 요거 KB 2차 전지 인버스라는 ETF가 오늘 상장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KB증권이 아니네, KB자산운용이네요. KB자산운용이 오늘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라는 ETF를 개상했는데, 얘가 2차 전지 종목 하락에 배팅하는 인버스 ETF라고 합니다. 하락에 배팅했고 오늘 첫 띄웠잖아요. 첫 상품이잖아요. 그럼 얘 오늘 그래도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가게 점포 오늘 그치 개업 개업발은 줘야 되니까 얘네들 다 다 팔았겠죠. 뭐 팔든지 뭘 공매도를 쳤든지 뭘 했든지. 그래서 얘는 나오자마자 거래 폭주 이러면서 이제 얘를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추락이죠.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가 온 게 아니고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뭐 홀딩스나 BM이나 DX나 뭐 얘네들이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사 검색도 좀 해본 것을 공유해 봐 드렸습니다. 우리는 7번라인 패턴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장의 뉴스나 뭐 시장의 테마 재료, 그 다음에 뭐 테마 종목들의 그 대장주나 뭐 1등, 2등, 3등주 뭐 이런 것들 있죠. 연관, 뭐 짝짓기 매매한다고 하시는 분들, 유튜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많이 알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일 매수, 당일 매도 7번 아이언 패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면 자리가 퓨런티어처럼 자리가 안 나오면 안 하고, 알테오젠처럼 자리가 나오면 매매하고, 얘가 뭐 하는 종목인지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패턴 주고 가는 거니까. 그죠? 텔레칩스가 텔레칩스가 자율주행인가? 종합시장 한번 볼까요? 텔레칩스 강세 토픽이 오늘 스마트카 자율주행 테마라고 써 있긴 하네요. 텔레칩스가 뭐 하는 종목이지?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이게 뭐 그쪽 관련된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텔레칩스 뭐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회사들 입에 딱딱 달라붙어 있기는 한데요. 얘 많은 회사인지 여기 안 나와 있나? 그죠? 어쨌든 뉴스는 얘가 어쨌든 얘랑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 어디 올라가라 위로. 이거 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강세 토픽. 얘네 근데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닉스 에이테크 얘네들이라고 써있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안 주면 안 가는 거예요. 안 사는 거죠. 캠시스가 오늘 그건가? 캠시스가 AI 반도체인가요? 특징 중에 테슬라 슈퍼컴퓨터 여기에 캠시스인가요? 네. 그래서 캠시스가 여기 붙었나? 여기 있네요. 업트론텍 캠식스 뷰런티어까지 이렇게 올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알면 좋긴 한데 어쨌든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자리가 보이면 하는 거고 자리가 안 보이면 안 하는 거고 그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너무 미국 시장의 결과가 한국 시장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매매하는데 영향을 아침부터 준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괜히 불안한 마음 가지면서 주식 매매 하실 필요 없잖아요. 주식 매매 하실 때마다 매번 불안하다.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주식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마음을 졸여가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가면서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맨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하고 저절로 휘파람이 불어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일들도 충분히 많을 텐데 말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매매는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니까 내일부터는 기분 좋게 느긋하게 이렇게 자리 주는 것만 보시고 안 주면 그냥 컴퓨터 끄면 됩니다. 노트북 덮으시면 되고 핸드폰 앱 지우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멀어지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장수하는 비결이고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룰루랄라 딱 할 때만 집중하고 집중해서 할 때 딱 멋있게 한번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오늘 저녁도 행복한 시간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